이렇게 되는 Q가 함수명이고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셀이 첫 번째 칸에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칸에는 누구랑 비교할 건지, 세 번째 칸은 내림차순으로 할 건지, 오름차순으로 할 건지. 내림차순이 뭘까요? 내림차순. 음. 내림차순은 뭐예요? 100부터 1까지 정렬, 100, 99 이렇게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내려올 때가 내림차순이에요. 오름차순은 1에서 100까지 이렇게 작은 수에서 큰 수로 갈 때가 오름차순이에요. 자, 그럼 기억에서 히읗으로 갔다 뭘까요? 기억에서 히읗으로 갔다 오름차순이에요. A에서 Z로 갔다 오름차순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히읗에서 기억으로 갔다 내림차순. Z에서 A로 갔다 내림차순. 아니지, Z에서 A로 가면 내림차순이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내림차순일까요? 오름차순일까요? 1위가 내림차순으로 구해야 할까요? 오름차순으로 구해야 할까요? 그렇죠. 점수 많이 받은 사람이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림차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H6의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셀은 어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거의 순위를 구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H6의 순위는 어떤 걸 가지고 해요? F6을 가지고 구하는 거잖아요. H6에 있는 순위는 F6에 들어있는 숫자가 몇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셀은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F6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콤마. 비교를 할 건데 누구랑 비교할까요? 누구랑 비교해야 될까요? 얘 누구랑 비교해서 순위를 매깁니까? 그렇죠. F6부터 어디까지? F13까지. 그쵸? 근데 보세요. 우리가 여기다 구한다면 자동 채우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달러를 안 붙이면은 여기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주소값이 바뀌겠죠. 하나씩 계속 보여드릴게. 네, 틀린 방법으로 먼저 구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가 F6부터 어디까지? F13까지 구할 거야. 뭘로? 내림차순으로 0. 그렇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네, 근데 보세요. 제가 우리는 함수 마법사로 할 거예요. 제가 얘를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자, 얘에 대한 순위는 나왔어. 2위가 맞아. 그쵸? 근데 얘를 자동 채우기 그냥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순위가 달라져요. 왜요? 비교 범위가 주소가 바뀌었잖아. 그쵸? 이해되셨어요? 이거 이해하시라고 일부러 틀리게 구하는 거예요. 비교 범위 주소가 바뀌었죠? 이러니까 결과값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교하는 범위는 얘도 여기랑 비교하고, 그렇죠? 얘도 여기랑 비교하고, 맞죠? 세 번째도 얘네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 달러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절대 참조. 이 부분은 그 비교 범위만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뀌면 안 되는 범위에는 달러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을까요?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자, H6에 갖다 놓고요. 는 한 다음에 랭크. RAM만 쓰면은 랭크.EQ가 나옵니다. 자, 더블 클릭.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FX 더블 클릭하셨죠? 그럼 여기 수식줄에서 FX 누르는 거예요. 누르셨어요? FX 누르면 이렇게 창이 떠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칸은 뭐예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셋. 어떤 걸 가지고 순위를 구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랑 비교해서 순위를 매길 건데. 그쵸? 세 번째는 높은 숫자부터 할 거야. 낮은 숫자부터 할 거야.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 요 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요 줄에 H6의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셀은 어디 있어요? H6의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셀은 F6이잖아요. 그쵸? F6 꼭 찍는 거예요. 자, 얘는 자동차인데 주소가 바뀌어야 돼요. 그쵸? 달러 안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 범위 누구랑 비교해요? 네.
F6부터 F13까지 비교하는 거예요. 얘랑 7.6%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바뀌면 안 된다고 아까 설명해 드렸죠? 자, 뭐 누르면 돼요? F4를 누르면 이렇게 달러가 붙어요. 자, 그리고 뭐래요? 내림차순이래요. 0. 그리고 확인하면 2라고 나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물론 자동 채우기 하면 채워집니다. 자, 밑에 하나 구해 볼게요. 함수는 셀 범위 안에 들어있는 숫자의 개수를 세는 함수였어요. 카운트는. 그쵸? 여기 우리 수식에서 여기 보시면은 자동화께 눌렀을 때 숫자 개수 여기 카운트였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 카운터. 그쵸? A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얘는 뭐냐면 범위 안에서 빈 셀을 제외한 글자가 들어있는 셀은 모두 세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함수라고 돼 있지만 빈 셀을 제외하고는 몇 개인지 세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전체 참가자 수를 할 건데,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는 한 다음에 COU. 자, 그러면 여기 COUNTA라고 두 번째 나와 있어요. 카운트 다음에, 그쵸? 더블 클릭하시고 FX 누르면 이렇게 함수 마법사가 열리죠? 그쵸? 자, 그러면 범위를 드래그해야 돼요. 자, 근데 이름을 아무거나 드래그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쵸? 참가 번호를 해도 되고, 성명을 해도 되는데, 보통 참가자 수니까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서민지부터 이다경까지 드래그 했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8이라고 8이라고 나와요. 둘, 넷, 여섯, 8칸 맞네요. 그쵸? 어렵지 않죠? 얘가 카운터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카운트 if는 이렇게 생겼어요. 조건 범위,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그 다음에 조건,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라고 쓸까요? 자, 그 다음에 조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일반. 그럼 일반이 들어있는 데는 어디예요? 부분. 그쵸? 그러면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는 여기 대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조건은 뭐예요? 일반. 일반 참가자잖아요. 그쵸?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볼게요. 는 한 다음에, 자, count if, COU. 자, count if 네 번째 있네요. 그쵸? 네, 더블 클릭. 하면 이렇게 가로 열리고요. FX 누르면 이렇게 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예요. 어디예요? 대학생부터 C6부터 어디까지? C13까지. 그 다음 조건이 뭐였어요? 조건이 뭐였죠? 일반. 자, 따옴표에서 일반이라고 써도 되고요.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ITQ 자격증 시험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그냥 일반을 꼭 찍는데요. 들어있는 셀을. 그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그렇죠. 여기 일반이랑 글자가 들어있는 셀을 콕 찍는데요. 근데 찍어도 나와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일반형 쓰는 게 맞아요. 왜냐면 만약에 여기서 자동 채우기를 해버리면은 그렇죠. 다른 값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꼭 찍는다 그럼 사실은 F4를 눌러야 하는 게 맞죠. 이렇게 됩니다. ITQ 수업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분명히 일반이 3명인데 2명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콕 찍으면 나와요, 선생님. 이렇게. 그게 부장을 구하는 거였거든요. 부장을 콕 찍어서 구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냥 부장이라고 쓰면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뒤에다가 한 칸을 띈 거예요. 여기는 그냥 부장이라고 쓰고 여기는 부장하고 한 칸 띄었으니까 다른 글씨로 얘는 판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값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뭔가 답이 안 나온다 그러시면은 앞뒤에 띄어쓰기 잘못한 건 아닌가 한번 찾아보셔야 돼. 이해되셨죠? 나는 그냥 2장 이렇게 썼지만 여기다가는 2장 띄어쓰기 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랭크하고서 아까 자동 채우기 안 했네요. 자동 채우기 하겠습니다. 초록색 점, 그쵸? 그 셀에다 꼭 집어넣고 꼭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점을 마우스 올리고 까만 십자가 할 때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자동 채우기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높은 점수. 여기가 점수니까 지시사항이 없다고 해도 여기 심사위원 점수를 얘기하는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이런 거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높은 점수. 자, 그러면 는 한 다음에 라지. LA 치면은 라지 나옵니다.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점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G6부터 어디까지? G13까지. 맞나요? 네. 아이고, FX 안 눌렀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헷갈리실 테니까 제가 FX 누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칸에는 이렇게 범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 점수가 있는 G6부터 어디까지? G13까지. 두 번째, K번째. 몇 번째 값, 몇 번째로 큰 값을 찾을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니까 2. 그 다음 확인 누르면 314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인데 뭐만 달라요, 밑에는? 함수명만 달라요. 밑에도 볼게요. 두 번째 낮은 점수. 는 한 다음에 스몰, SM 치고 더블 클릭하고, FX. 그 다음에 범위는 어디예요? 심사위원 점수의 범위는 G6부터 G13까지. 그 다음에 K번째, 몇 번째로 큰 값? 작은 값. 두 번째로 작은 값. 그래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215점 해서 두 번째로 낮은 점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점수 이렇게 나오는데요, 선생님. IT 교시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큰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함수를 맥스로 안 주고 라지로 줄 수가 있어. 그러면은, 뭐만 달라지겠어요? 제일 큰 값을 구하시오. 그리고 맥스 함수가 아니라 라지를 함수명을 줘요. 그러면 여기 K번째에다가 1이라고 쓰면 돼요. 제일 큰 값이니까 K번째에다 1이라고 쓰면은 제일 큰 값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제일 낮은 점수를 구하시오 했어요. 그러면 최소값 민 함수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스몰 함수로 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일 작은 값이니까 여기서 K번째에서 첫 번째로 작은 값을 주면 되겠죠. 그럼 제일 작은 값이 나오겠죠. 이해되셨어요?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건데 민 함수를 안 주고 이렇게 스몰 함수를 준다 그러면은 몇 번째로 작은 값에다가 첫 번째로 작은 값을 주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